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허연주입니다. 목포 여수 MBC가 공동으로 제작한 다가온 뉴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해남의 한 마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탄소 중립 실천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 준비했고요. 고흥의 한 고분에서 백제와 가야, 일본의 문화가 융합된 유물들이 발견됐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검은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논두렁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모습입니다. 영농 부산물 그리고 생활 쓰레기 등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쓰레기 무단 소각은 화재로 이어지기도 하고 환경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해남의 한 마을입니다. 이 마을 주민들은 3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탄소 중립에 나서고 있습니다. 모든 주민들의 동의하에 쓰레기 소각을 전면 금지하고 쓰레기 분리 배출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까만 연기가 온 동네를 덮어 그냥도 했는데 요즘에 와서는 분리수거 함수로는 그런 공기가 맑아졌죠. 이제 동네에서는 절대 쓰레기 태우는 법이 없어졌어요. 마을회관 옆에는 페트병과 종이 등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자연순환센터도 설치했습니다. 마을 뒷산 곳곳에 버려져 있던 쓰레기는 2년간의 수거 작업을 통해 이제 소량만 남았습니다. 일반 쓰레기들도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담겨 한 곳에 잘 정리돼 있고 마을 회관에 모여 탄소 중립에 대한 강의를 듣고 서로 의견을 나누기도 합니다. 2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이 마을이 탄소 중립을 실천하게 된 것은 귀농한 한 주민의 제안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집터를 사가지고 정리하다 보니까 아마 집터 정리 과정에서 쓰레기가 많이 땅속에 묻혔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눈에 너무나 많은 쓰레기가 보여서 쓰레기를 매립을 하게 된다거나 하면은 일단 그 토양으로도 많이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고 또 이제 태우는 와중에 많이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잖아요.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죠. 3년 전 해남의 한 작은 마을에서 시작한 탄소 중립 실천 노력은 인근 다른 마을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신안군 흑산면 예리 일대 68만 제곱미터 부지에 들어설 예정인 흑산공항. 정부는 50인승 항공기를 기준으로 이곳에 공항 건설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50인승 항공기가 단종 추세에 접어들면서 지난 6월 80인승으로 규모가 확대됐습니다. 따라서 흑산공항의 설계 변경도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50인승을 기준으로 2시 시계 비행에서 80인승 기준 3시 시계 비행으로 설계가 변경된 것입니다. 활주로는 기존과 차이가 없지만 착륙대 폭은 150m로 늘어나고 착륙대 양 끝에 폭 60m, 길이 90m의 종단 안전구역이 추가로 설치돼야 합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시설 기준을 토대로 지난 7월부터 흑산공항의 설계 변경 등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 변경이 완료되면 변경된 규모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1,800억여 원인 사업비도 증가될 것으로 보여 기획재정과 총사업비 협의 절차도 완료해야 흑산공항은 착공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이런 절차 때문에 올해 착공은 물론 내년 착공 시점도 확정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절차들이 다 끝나야 착공을 할 수 있는 문제라 시기를 아직은 저희가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국립공원 해제 문제를 두고 6년여에 걸친 공방이 이어진 흑산공항. 또다시 항공기 규모가 변경되면서 착공 시점이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서남의 황금어장에 외지 여선이 몰리는 시기는 봄 조기, 가을 꽃게철입니다. 수년 전부터 동중국해를 중심으로 고등어 어장이 형성되면서 가장 가까운 항구인 완도항으로 입항하는 외지 여선은 연평균 3천여 척에 달합니다. 외지 여선이 입항하면 한 척당 2,500만 원, 연간 800억 원의 지역경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접안시설, 즉 선석 확보입니다. 그러나 봄, 가을 한꺼번에 몰릴 경우 어선들을 수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 70톤 어선이 약 한 하루에 예를 들어 한 3시간, 4시간은 기름을 200g을 받다 보니까 다른 어업인들이 기피를 하는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조업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완도항을 포기하고 2시간 걸리는 목포항, 6시간이 소요되는 여수항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완도군은 옛 해경부두에 외지선단 전용부두를 건설하고 하역 선별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가장 시급한 제빙공장과 가공공장 등은 대부분 민자 유치로 해결할 계획이어서 외지여선 유치를 통한 완도항 활성화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좁다 보니까 배들이 일자로 세워진 게 아니라 옆으로 세워져 있어요. 세울 데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오고 싶어도 못 온다는. 해양도시 완도항에 가장 확실한 경제 효과를 가져다주는 외지여선 수용 문제. 논의 단계인 어선 전용부두가 전남도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돼 시설이 확충되기까지는 지금 당장 시작해도 10년 뒤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순천시 외서면의 한 배추밭. 해발 300m 높이 고지대에서 찬바람을 맞은 배추가 수확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큰 일교차 덕에 배추는 속이 단단해졌고 더 아삭해졌습니다. 올해 외서면에서 생산된 배추는 모두 100톤. 배추는 인근 절임배추 가공공장으로 옮겨집니다. 반으로 쩍 갈라진 배추가 벨트를 따라 밀려들고 배추 속에 국산 천이념을 골고루 뿌립니다. 김장철을 맞아 주문량이 늘면서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조합원들도 쉴 틈 없이 절임과 세척 작업을 반복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인형 일하고 또 나와서 같이 요거 조합원들 구성돼갖고 지금 일을 해주고 또 끝나면 또 가서 또 배추 캐오고 막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김장은 가정에서 이틀 일정으로 담그는 게 보통이지만 최근 편하게 김장을 하려는 소비자가 늘면서 절임 배추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외서면도 지난해보다 절임 배추 출하량을 40톤에서 60톤으로 늘리고 전국으로 배송하고 있습니다. 와삭거림 맛있고 당도가 좋고 김장을 해놔도 내년 여름에 가도 물이 안 생기면서 김장이 물러지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배추를 기르는 외서면 농민들도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하고 소득도 늘면서 반응이 긍정적입니다. 순천시는 외서면 절임 배추 생산이 어느 정도 자리 잡은 만큼 앞으로 홍보와 유통망 다변화에 힘쓸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샌안토니오 리버워크입니다. 시 당국은 지난 1921년 대홍수로 100여 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한 이후 치수와 이수는 물론 문화와 경제 가치를 연계한 대대적인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도심을 관통하는 샌안토니오 강을 따라 시민들의 생활 공간과 문화, 상업시설 등을 집중 배치한 겁니다. 성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현재 한 해 관광객만 1,400만 명이 이르고 경제적 파급 효과도 4조 원에 육박하는 샌안토니오의 랜드마크가 됐습니다. So that's not just taxes, it's jobs created, it's businesses opened and expanded. It's just an amazing opportunity and resource. 순천시는 도시마청과 함께 경전선 피해선 부지를 활용한 생태의 문화를 입힌 도시청 사진을 그려가는데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사청과 동천, 옥천을 경전선이 빠져나간 곳을 이용을 해서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큰 비용보다는 작은 비용으로 굉장히 큰 경제적인 효과와 함께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시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천시 의회도 샌안토니오 리버워크의 확장성에 주목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의사결정, 정책결정을 최후에 완성하는 기관이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책결정 과정에서 의회도 같이 동참을 해서 정책결정 과정들을 조금 단축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순천시는 이 밖에도 인간과 자연의 공존의 가치를 부여하며 ESG 경영 전략을 내건 이케아 모기업 인카그룹에서도 지속가능한 도시 미래 방향성을 찾았습니다. 또한 한 해 300만 명이 방문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롬바르드 거리에서도 차량 주행보다 사람 보행이 먼저인 순천시의 대자보 도시 구상에 대한 확신을 찾았습니다. 순천시의 도시 철학과도 상당 부분 맞닿아 있는 미국의 구체적인 성공 사례.
K문화산업을 녹여낸 지속가능한 미래 생태 도시를 준비하는 순천시의 전략에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지입니다. 커다란 돌을 차곡차곡 쌓아 방처럼 만든 무덤입니다. 새 벽과 천장을 먼저 완성한 다음 나머지 한쪽 벽을 막아서 만드는 횡구식 석실로 고흥군 도하면 동호덕 고분에서 발굴됐습니다. 길이 8.8m, 너비 1.8m의 이 석실은 국내에서 확인된 횡구식 석실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한자 팔자 모양으로 된 독특한 무덤 입구와 추가로 매장한 흔적이 남아 있어 학계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입구 쪽만 일부 4단 정도만 쌓고 그 바깥에 팔자형으로 벌어지는 묘도를 만들고 또 대형의 판석을 쌓았어요. 이런 구조 자체는 지금까지 사례가 아주 드문 특이한 사례인데 고분에서는 300여 점의 유물도 나왔습니다. 동호덕 고분에서 발견된 유물들입니다. 고대 지역 수장과 관련된 유물들이 대거 출토됐습니다. 은재 관모 장식과 옥류, 금 등이 포함된 것을 미루어 보아 수장급 무덤으로 추정됩니다. 또 유물 중에는 백제와 가야, 일본과 관련된 것들이 섞여 있어 당시 고흥 지역이 해상항로의 거점 역할을 했다는 데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고흥이 계속 해상 세력의 어떤 거점 기지다라고는 이야기는 했었는데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성과는 적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눈으로 보여줬다는 것 자체가 전문가들은 석실 구조와 출토 유물을 통해 고분 축조 시기를 백제 동성왕, 무령왕 때쯤의 6세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굴된 동호덕 고분은 역사적, 학술적 의미가 큰 만큼 고흥군은 봉분을 중심으로 추가 발굴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오늘 다가온 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고맙습니다.